김경일입니다. 네, 잠시만요. 저도 막 아이고 이게 어디 갔지?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잠시만요. 제가 뭘 준비하다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딴 거 하다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한 1분만. 이거 어디였지?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들과도 인터뷰를 몇 번 해봤는데요. 백신이 개발돼도 너무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백신이 처음 나와도 일단 자기는 좀 백신에 맞지 않을 생각이 많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맞아도 되나요?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서 안정성이 확보된 그 백신은 맞아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임상시험이란 어떤 건가요? 처음에는 전 임상 단계라고 하는데요. 동물 실험을 먼저 하게 돼요. 동물 실험을 먼저 해서 안정성이 입증이 되면은 일상 임상 시험은 건강한 사람들 10명에서 20명, 30명까지 일상 시험 단계에서 사람에게 안정성이 확인되게 되면 이상 시험은 50명에서 100명 정도, 삼상 시험은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보통 암 트라이얼 경우에는 500명에서 1000명, 최근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트라이얼에서는 10,000명, 50,000명, 10만 명씩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요. 치료군은 그 약물을 받게 되게 되는 거고요. 대조군은 미약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약이 아니라 가짜 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군을 비교하게 되는 거고요. 얼마나 이 약이 안전한지를 그 두 군 간에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3상 단계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효용성이나 안정성이 입증됐다고 과학적으로 통과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FDA에서 허가를 주는 거고요. 정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예를 들어 10만 명, 100만 명이 어떤 일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모니터링하는 단계가 사상 시험 단계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에서 확인하게 되고 사상 시험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아주 제너럴리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어베일러블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게 낫다, 어떤 게 좋다라고 좀 하기가 좀 너무 애매한 게 많아가지고요. 삼상에 가 있는 백신 후보들만 해도요. 이걸 좀 어떻게 좀 이게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랩에서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면 구체적인 그 백신의 그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mRNA 베이스 백신 같은 모더나에서 하고 있는 그런 트라이얼도 있고 DNA를 통해서 그 코로나 DNA와 관련해서 주입해가지고 하는 백신도 있고 결국에는 어떠한 성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과로 이 트라이얼을 했을 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가장 없이 진행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일 것 같고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얼마나 그게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떠한 예방주사는 보통은 한 6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것 같고요. 이게 직업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많으셔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심각한 합병증이 예상되는 환자분들에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더 효능이 있게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백신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 생각에는 효과가 여러 개가 지금 개발 중에 있잖아요. 효과의 정도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약은 어떤 그룹에서 좀 더 잘 들을 수 있고 얼마나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예방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3상 임상 시험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게 다 처음이다 보니까라는 말이 좀 전제가 깔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백신 개발도 활발히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 백신이 개발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또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개발이 더 늦어지고 또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주기적으로 맞으셔야 될 것 같고, 그 플루샷처럼 플루샷은 1년에 한 번씩 맞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슷하게 뭐 6개월이나 1년 사이로 반복해서 맞아야 항체 형성이 유지가 되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믿고 있고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은 지금 현재 액티브하게 퍼져 있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바이러스 변종이 생길지를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직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모든 거에 대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은 백신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거의 맹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년 이렇게 맞아야 되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같이 함께 가야 될 또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백신만 나온다고 또 다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같이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게 되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중 질환 환자분들이 줄어든 건 확실할 거고요. 독감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맞고 계시지만 독감 바이러스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뭐 전부가 맞지도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맞는다고 해도 이렇게 100%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걸릴 수가 있고 그러면 플루처럼 그 독감처럼 그렇게 그걸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백신이 나오면 절대적인 수치가 감소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환자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는 예측되는 거고요. 백신을 맞아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에 관한 임상 시험도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엔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백시네이션을 하게 되고 또 혹시 걸리게 되신 분들 중에서 고위험군에서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결국엔 그때쯤이면 모두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항원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연적으로 이렇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부작용은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독감 예방 주사에 비해서 더 많은 부작용이 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고요. 백신이 나왔을 때 뭐 올해 나오거나 내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백신이 나와도 당장은 두렵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병원에서 분명히 맞게 이렇게 맨더터리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맞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신 자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우선으로 프로텍션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맞을 것 같고 이거는 확률인 것 같아요. 분명히 백신을 맞아가지고 부작용이 나가지고 좀 손해를 보는 사람도 1000명 중에 1명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백신을 맞음으로써 코로나로 예방이 되고 그 장점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훨씬 높기 때문에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삼상 실험이 정확하게 나오고 이렇게 세이프티가 보장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맞을 겁니다. 네, 인터뷰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 시간 너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는 독감처럼 매년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 대비하고 새로운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경일입니다.